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노인이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보게들, 저승사자가 찾아와 계약을 맺었다는 그 사내 알고 계시오? 아니, 무슨 계약이오? 목숨을 팔았다는 말씀이시오? 헛, 목숨이 아니라 그 아래쪽을 팔았다는 말이지. 사내가 1년 동안 처녀귀신의 몸종이 되기로 했는데 그 몸종 노릇이 참말로. 어떤 노릇이었다는 거요? 어서 말해보시오. 그럼 그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 서생의 이름은 한길동. 기방에서 술 마시다 우연히 저승사자를 만났습니다. 소생이 비록 글 읽는 선비일망정, 그런 귀신 같은 것은 믿지 않사옵니다. 아름다운 처녀 귀신, 생전의 정을 나누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인간 세상을 배회 중이지요. 서방님, 오늘 밤 그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겠어요? 월양을 시샘하는 여우 귀신, 길동을 유혹해서 정기를 빼먹으려고 하지요. 제 꼬리로 감싸드리면 그대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오가는 맛을 보실 터. 능청스럽고 장난기 많은 중년 사자, 월양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길동과 계약을 맺게 한답니다. 자네, 귀신이 무서운가? 그런데 그 바지 속에 있는 그 녀석은 왜 그리 기운차게 일어서 있는가? 조선시대 한양, 가난한 서생 한길동은 과거 시험에 또 낙방하고 한양의 기방에서 울분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취기가 오르자 그는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왔지요. 내 팔자가 상팔자라고 해야 하나, 썩은 팔자라고 해야 하나, 이러다 평생 글만 읽다 죽겠구만. 길동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검은 갓을 쓴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이복의 젊은 양반, 여기가 어디요? 예? 너 누구십니까? 여기는 대낮에도 사람 많은 한양 거리인데요. 지금 자네 눈에 사람이 보이는가? 잘 살펴보게나. 길동이 주변을 둘러보니 왁자했던 거리가 이상하게도 텅 비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와 검은 갓을 쓴 사내뿐이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허허, 놀라지 말게. 난 그저 자네를 좀 만나보고 싶었을 뿐이야. 대체 누구시기에? 나는 저승에서 왔다네. 자네를 위해 아주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말일세. 길동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다가왔지요. 자네 같은 인재가 과거에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니 안타깝군.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말이야. 도와주신다고요? 저승사자가 어떻게? 그래도 나 이렇게 생겼어도 저승에서 꽤 높은 지위라네. 자네를 위해 특별히 과거 시험 답안을 미리 알려줄 수도 있지. 정말이십니까? 그런데 대가가 있겠지요? 역시 총명하군. 그렇다네. 작은 대가가 있지.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면 되네. 무슨 부탁인데요? 별것 아니야. 그저 1년 동안 한 처녀 귀신의 몸종이 되어주는 거지. 몸종이란요? 그게 무슨... 아이고, 이 사람도 그저 밤마다 그 귀신의 방에 들어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라네. 처녀로 죽은 그 불쌍한 귀신이 인간 남자의 온기를 그리워해서 말이야. 길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저승사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처녀 귀신은 정을 못 나누고 죽어서 한이 맺힌 게지. 그 한을 풀어주는 착한 일을 하는 셈치면 어떤가? 그런 일을 어떻게... 자네 바지 속 그 녀석은 이미 동의한 것 같은데. 길동이 당황하며 허리를 숙이자 저승사자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계약이 시작되었고 길동은 그날 밤부터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작은 방에 누웠을 때 갑자기 촛불이 흔들리더니 달빛처럼 하얀 여인이 나타났지요. 서방님, 오늘부터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야, 귀신! 그렇게 놀라시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저승사자님께서 모든 걸 설명해 드리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게 설명은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저는 서방님을 해치지 않아요. 단지 제 한을 풀어주실 분을 기다려왔을 뿐이에요. 월양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에게서 은은한 매와 향기가 풍겼습니다. 길동은 공포와 함께 묘한 설렘을 느꼈지요. 서방님과 함께할 시간이 기대되는군요. 월양이 슬며시 길동의 손을 잡자 차가우면서도 이상하게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길동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그 밤을 맞이했는데 처음 만난 처녀 귀신과 마주 앉아 어쩔 줄 몰라 했고
월양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지요. 서방님, 그렇게 뻣뻣하게 앉아 계시면 제 마음이 더욱 서늘해집니다. 조금만 가까이. 아가씨, 내가 평소에 귀신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말이오. 그냥 살아생전 사람과 대하듯이 하면 되는 건가? 서방님, 인간이든 귀신이든 정이란 건 같은 법이지요. 다만 제 몸은 이렇게 차가운데 서방님의 온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월양이 길동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자 길동은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체온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건 처음엔 차갑더니 이제는 따뜻해지는구려. 서방님의 온기를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람 같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가씨, 생전에는 어떤 분이셨소? 궁금하신가요? 제가 20살에 시집도 못 가보고 병으로 죽었답니다. 평생 한 번도 사내의 품을 느껴보지 못하고. 월양의 말에 길동의 마음이 묘하게 동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바지춤 아래에서도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지요. 아이 서방님, 그 옹달샘이 벌써 물이 차오르는 모양이네요. 제 봄 새싹에 물을 주실 준비가 되셨나 보군요. 그건 내 몸이 멋대로. 부끄러워 마세요. 서방님, 오늘 밤 제 주둔 꽃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면 저승사자님 말씀대로 서방님의 소원도 이루어질 테니. 그날 밤 길동은 처음으로 월향과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에 떨었지만 곧 그녀의 뜨거운 정에 빠져들었는데 신비롭게도 귀신과의 밤은 인간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함이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월향은 길동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밤이면 귀신 아가씨의 몸종이 되어 그녀의 한을 풀어주던 길동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지요. 여보게, 자네 요즘 왜 그리 얼굴색이 안 좋은가? 밤마다 무슨 일을 하기에 그 눈에 그늘이 생겼나? 아니, 그냥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그런 것뿐이네. 공부? 허허. 그 피곤한 얼굴은 공부만 한 얼굴이 아닐세. 마치 여자에게 전기를 다 빼앗긴 사내 같은데? 혹시 기방에 드나들기 시작한 건 아닌가? 아니라니까. 그런 곳엔 안 가, 그저. 그저 뭔가? 말해보게나. 자네 요즘 수상하기 짝이 없어. 그저 내 방에서 혼자 공부할 뿐이라고. 그날 밤에도 월양은 어김없이 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소보다 더 유염한 자태로 나타났지요. 서방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생전에 배웠던 복례산 선녀춤을 보여드릴게요. 복례산 선녀춤이라 그런 것도 알고 계셨소? 물론이죠. 제가 살아있을 때 몰래 배웠던 거예요. 서방님만을 위한 춤이랍니다. 월양이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하자 그녀의 옷자락이 바람에 흩날리듯 펄럭이며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했는데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옥구슬처럼 빛났지요. 아가씨, 그 몸매가 너무... 그날 밤 길동과 월양은 더욱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월양의 신체는 더욱 생기를 띠었고 길동은 귀신과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길동이 월양을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창문 너머로 다른 여인의 그림자가 비쳤는데 붉은 저고리를 입은 그 여인은 월양이 아니었지요. 누구시오? 월양 아가씨? 아이고, 서방님, 저를 촌빨 날리는 월향이와 헷갈리시다니 서운하군요. 저는 춘섬이라고 해요. 춘섬, 당신도 귀신인가? 귀신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월향이와는 달라요. 저는 구미호의 혼이랍니다. 구구미호라고? 여우 귀신? 그래요? 서방님,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서방님께 해를 끼치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즐거움을 드리고 싶을 뿐이죠. 춘섬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길동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문득 저승사자와의 계약이 떠올랐지요. 잠깐. 나는 월양 아가씨의 몸종이 되기로 계약했소. 다른 귀신을 만날 수는 없소. 아이고, 그 처녀 귀신이 뭘 안다고요? 100년도 넘게 살아온 저와는 비교도 안 되죠. 제가 서방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재미는 그 촌뜨기와는 차원이 다르답니다. 춘섬이 슬그머니 길동에게 다가와 그의 귓가에 달콤한 숨결을 불어넣자 길동은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서방님, 저를 한번 안아주시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할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월향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아닌가요? 하지만 나는 월양 아가씨와 약속을 했는데 괜찮겠소? 걱정 마세요. 월향이는 모를 거예요. 단 한 번만 어때요? 그런데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월양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서방님, 어찌 이럴 수가. 저를 배신하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월양 아가씨, 오해하지 마시오. 이 여우 귀신이 갑자기 들어와서 아이고, 월양아, 너무 화내지 마. 우리 서방님은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이야. 이 뱀 같은 여우. 서방님은 내 것이야.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 계약? 호호. 그런 종이 쪽지가 뭐가 중요해? 결국은 서방님의 마음이 가는 곳이 중요한 거지. 그때 갑자기 춘섬이 손을 휘두르자 방 안에 촛불이 꺼지고 춘섬의 몸에서 푸른 빛이 일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오? 서방님, 조심하세요. 이 여우는 서방님의 정기를 빼앗으려는 거예요. 정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그저 서방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야. 두 분 다 진정하시오. 이러다 누가 다치겠소. 서방님, 이 여우에게 속지 마세요. 제가 서방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 호호. 넌 이미 죽은 몸이잖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모습을 본 길동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때 방 안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더니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왜들 이리 시끄러운가?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아이고, 사자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전이지. 근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너는 이 계약에 포함된 적 없을 텐데. 그저 심심해서 놀러 왔을 뿐이에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선비님을 발견해서. 그만 물러가거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에구, 재미없게 시리. 알았어요. 물러가죠. 하지만 서방님, 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해요. 언제든 부르시면 달려올게요. 춘섬이 사라지자 저승사자는 길동과 월양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사자님, 춘섬이 서방님을 유혹하려 했어요. 제 계약을 방해하려는 거죠. 그 여우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군. 길동 서방, 자네는 어쩌다 그런 상황에 처한 건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월양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그 여우가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겠군. 자네가 요즘 월영이와 지내며 생기가 넘치다 보니 여우 귀신의 눈에 띈 모양이야. 사자님, 서방님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계약을 좀 수정해야겠군. 길동 서방, 자네에게 특별한 부적을 하나 주지. 이걸 지니고 있으면 춘섬이 접근하지 못할 거야. 그날 이후로 춘섬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길동과 월양은 예전처럼 매일 밤 뜨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월양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월양 아가씨, 갑자기 왜 우시오? 무슨 일이라도? 서방님, 제가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진실이라니 무슨 말씀이요? 사실 저는 처녀 귀신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뭐요? 설마 당신도 여우? 아니에요. 전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게 무슨... 제 진짜 이름은 윤호랑이고 양반 가문의 교수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절 늙은 수령에게 시집 보내려 하자 전 도망쳤어요. 그러다 저승사자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잠깐만. 그럼 당신이 처음 왔을 때 차가웠던 이유는? 제가 약을 먹었었어요. 저승사자님이 주신, 그래야 처녀 귀신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셔서. 길동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귀신이라 생각했던 여인이 사실은 살아있는 인간이었다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은 뭐요? 모두 진짜 일이었어요. 저는 서방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저승사자님이 서방님을 소개해 주실 때 전 정말 기뻤어요. 잠깐. 그럼 저승사자는 왜 이런 연극을 꾸민 거요? 그분은 제 외숙부예요. 진짜 저승사자가 아니라 그저 도수를 부리는 도사일 뿐이에요. 제가 늙은 수령에게 시집가는 걸 막아주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때 방문이 열리며 저승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들은 듯 했지요. 결국 진실을 말했구나. 월양아. 당신, 날 속인 거요? 이게 무슨 장난이요? 장난 아니네. 진지한 일이었어. 내 조카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계획이었지.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꾸며내고 나를 속여서. 자네 솔직히 말해보게. 월영이와의 시간이 그렇게 싫었나? 처음엔 두려웠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서방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서방님을 사랑해요. 게다가 내 약속은 지켰네. 자네의 과거 시험 답안을 알려주었고 덕분에 다음 시험에서 합격할 걸세. 그건 어떻게 아시오? 나는 도사라네. 미래를 볼 수 있지.
자네는 다음 과거에서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를 거야. 그리고 월영이와 함께라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걸세. 길동은 혼란스러웠지만 월양을 바라보자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이 보였습니다. 이전에 귀신이라 생각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그녀가 아름답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길동과 월양은 모든 진실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였고 저승사자, 아니 도사는 두 사람의 혼인을 약속하며 떠났지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감동적인 상황이었군요. 하지만 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방님. 춘섬, 당신이 왜 여기에 온 것이오? 서방님, 조심하세요. 그녀는 진짜 여우 귀신이에요. 맞아요. 난 진짜 구미호지. 가짜 귀신 놀이하던 너와는 달라. 그리고 난 서방님의 정기가 필요해. 춘섬이 갑자기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길어지고 눈에서 푸른 불빛이 번쩍였지요. 이런, 서방님, 도망치세요. 늦었어. 오늘 밤 서방님의 정기를 빼앗고 말 거야. 춘섬이 길동에게 달려들었을 때 월양이 몸을 던져 그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춘섬의 날카로운 손톱이 월양의 어깨를 핥히었고 월양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월향, 어리석은 것, 비켜. 내가 원하는 건 너가 아니라 이 남자야. 그때 길동은 저승사자가 준 부적을 떠올렸습니다. 재빨리 품속에서 꺼내 들자 부적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물러가라, 여우야! 이 부적의 힘으로 너를 쫓아내겠다! 으악. 그건 뭐야? 그런 강력한 부적은. 부적의 빛이 점점 강해지자 춘섬은 괴로워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도사가 들어왔지요. 춘섬아, 이제 그만 물러가거라. 이 두 사람은 내가 지키고 있다. 당신. 어떻게 부적은? 그 부적은 나의 도술이 담긴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런. 내가 100년 동안 쌓은 수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언젠가는. 물러가라. 도사의 외침과 함께 부적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춘섬은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습니다. 길동은 재빨리 월양에게 달려갔지요. 월향아, 괜찮소? 너무 다치진 않았소? 괜찮아요, 서방님. 이 정도 상처쯤이야. 걱정 말 거라. 월영이는 곧 나을 거야. 춘섬의 손톱에 독은 없었으니. 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복잡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단순히 월영이를 구하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네. 자네는 귀신인 줄 알았던 월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실을 알고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았어. 그런 자네라면 월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도사의 말에 길동은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월양을 품에 안아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지요. 월향아, 내가 당신을 영원히 지키겠소. 귀신이든 사람이든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오. 서방님. 자, 이제 두 사람의 혼인을 준비하자. 내가 모든 걸 도와줄 테니. 그렇게 길동과 월양은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었고 도사의 도움으로 월양의 부모님도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길동은 약속대로 다음 과거에서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고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